우주선에 탑승한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별들이 무한한 해변 위에 황금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광경을 당신은 우주의 미세한 맥박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주위의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끌어당기고 펼쳐내는 그 조용한 교향곡을 갑자기 기이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우주가 무한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무수한 세계들의 바닷속에 떠다니는 연약한 거품일 뿐이며 그곳에서 시공간의 경계가 거대한 중력의 힘에 의해 찢겨질 수 있다는 이 개념은 환상적인 꿈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거대한 공허와 거대한 은하벽 그리고 병렬 우주의 수수께끼 같은 흔적을 통해 깊이 탐구한 과학적 관찰의 산물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며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을 하나씩 열어보듯 각 층위가 더 웅장한 비밀을 드러내는 우주의 층들을 탐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우주, 그 작은 알처럼 거대한 공간의 층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력의 힘과 끊임없는 팽창이 모든 것을 조각합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공허를 확인했는데 이는 거의 18억 광년에 달하는 차갑고 황량한 공간으로 에리다누스 초공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공허가 아니라 일부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와 다른 우주가 고대로 충돌한 자녀 흉터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혼돈의 시공간 바닷속에서 떠다니는 두 거대한 거품이 무시무시한 중력으로 서로 부딪히며 경계를 찢고 수천 개의 은하가 존재하던 곳에 얼음처럼 차가운 무를 남기는 장면을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최근 2026년 데이터는 이 공허가 우주의 팽창 측정에 영향을 미치며 허블 장력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에리다누스 초공허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기심이 솟구칩니다. 별들의 바람이 얼음 구름을 스치듯 속삭이는 소리를 느끼며 에리다누스 초공허는 우리로부터 약 2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그 중심에서 물질 밀도는 우주 평균보다 약 30% 낮습니다. 퍼밀랩과 카나리아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팀들이 다크 에너지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 그 존재를 검증했으며 이는 에리다누스 성자를 가로지르는 길쭉한 시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점은 이 공허가 CMB 위 냉점, 우주의 자녀 복사선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 영역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약 18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온도가 평균보다 약 70 마이크로 켈빈 낮습니다. 이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로라 머시니 하우턴 같은 연구자들이 제안하듯 팽창 이전의 병렬 우주 간 양자 상호작용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유클리드 망원경에 업데이트된 연구는 이 냉점이 단일 초공허와 반드시 연결된 것이 아니면 희귀한 통계적 변동이나 람다 CDM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초기 우주의 양자 성질에 대한 논쟁을 증폭시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의 기원에서 발생한 양자 충돌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 속에 유령 같은 흔적을 남기는 장면을. 그러나 우주는 차가운 공허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가 어둠 속에 빛나는 도시처럼 모인 거대한 벽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 먼 경계로 더 나아가 보십시오. 이러한 거리를 뛰어넘기 위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뒤틀림 엔진처럼 시공간을 구부려 경로를 단축하는 초월적 엔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출발해 100km를 넘어 카르만선, 대기와 우주의 공식적 경계를 지나 공기가 희박해지고 우주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 화성의 붉은 사막처럼 고대스러운 표면, 목성의 소용돌이치는 폭풍이 신이 포유처럼 울리는 장면, 토성의 반짝이는 고리가 보석 팔찌처럼 빛나는 모습, 우라누스의 차가운 별바람에 기울어진 축, 넵튠의 깊은 심연 같은 푸른색을 지나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약 100천문 단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즉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2026년 최근 관측은 이러한 거대 행성들이 넵튠 너머 물체들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며 카이퍼 벨트와의 더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을 제안합니다. 태양계의 한계에서 헬리오포즈가 나타납니다. 이는 태양풍이 초음속 속도인 약 62만 킬로미터 시에서 급격히 느려지며 성간 바람에 대한 연약한 장벽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를 건너면 헬리오시스에 들어서며 바람이 거의 멈추고 성간 바람과의 충돌 충격파를 느끼게 됩니다. 먼 폭풍의 메아리처럼 인류의 고독한 사절인 보이저 1호와 2호의 데이터는 이 비대칭성을 확인합니다.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약 10천문 단위,
즉 15억 킬로미터 작으며 이는 성간 자기장의 영향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2호는 2018년에 신호를 전송했으며 태양계가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외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된 형태임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보이저 데이터 업데이트는 성간 플라스마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나타내며 은하 구름과의 동적 상호작용이 지구의 우주선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정을 계속하며 외부의 얼음벽에 다다릅니다. 오르트 구름입니다. 이 구형 구름은 수십조 개의 얼음 천체를 포함하며 태양으로부터 약 0.8에서 3.2 광년, 즉 5만에서 20만 천문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주기 해성의 원천인 이 얼음 덩어리들은 상하이와 뉴욕 사이만큼 멀리 흩어져 있어 탐사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바람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차가운 어둠과 먼 빛나는 점들만이 나사위 플레이아데스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2026년 최근 1호는 오르트 구름이 은하 조석으로 인해 나선 구조를 가짐을 드러내며 이는 외부 영역을 왜곡하는 우리 은하의 중력으로 인해 전통적 구형 모델을 제고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 은하가 태양계의 가장 먼 경계에 미치는 동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제 당신은 은하수 약 10만 광년 지름의 나선 은하 위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화학 로켓 속도로 이를 횡단하려면 1조년 이상 걸리지만 이 상상적 여정에서 당신은 별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속하며 몇 분 만에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성간가스가 사라지고 거대한 은하들의 희미한 빛만 남습니다. 당신의 위치는 은하수 근처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한 거대한 구조 위 일부이지만 우주적 규모에서는 대도시의 작은 길일 뿐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약 5억 2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중심에 거대한 중력 끌개가 있어 은하들을 초당 수백 킬로미터로 끌어당깁니다. 2026년 업데이트된 지도는 라니아케아가 더 큰 구조인 셰플리 집중의 일부일 수 있음을 나타내며 우리 은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중력 끌개를 제한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수천 개의 은하가 작은 빛나는 점처럼 보이는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이 나타납니다. 최대 규모에서 이는 반경 약 465억 광년에 관측 가능 우주 전체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 한계에 도달하려면 465억 년이 걸리며 태양의 남은 수명보다 길어 태양이 약해지거나 초신성으로 폭발해 태양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약 45억 년 후 충돌해 수억 년의 혼돈 속에서 융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근 시뮬레이션은 이 충돌이 많은 별들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우리 태양을 은하 외곽으로 던질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다행히 이 여정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장 방정식의 충격 모델을 사용해 시공간을 구부려 이동 시간을 몇 초로 줄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에리다누스의 거대한 초공허로 컵처럼 상상하면 최소 1만 개의 은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낭만적 가설이 이를 우주 충돌과 연결하지만 지배적 관점은 우주의 초기 밀도 변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일부 과학자들이 다른 우주를 믿게 합니다. 우리의 우주를 모든 관측 가능 은하단을 담은 거대한 거품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빅뱅에서 태어난 무수한 비슷한 거품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은하와 성운을 가집니다. 병렬 우주들. 2026년 영원한 팽창에 대한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강화하며 우주 거품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각기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의 우주가 생명에 미세 조정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한한 병렬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우주는 에리다누스 초공허 근처에 벽을 가집니다. 옛날에 다른 거품이 근처에 떠다니며 중력장들이 상호작용해 경계를 왜곡하고 찢습니다. 결국 접촉하지만 계속 움직이며 연결이 끊어지며 차가운 공허를 만듭니다. 이는 에리다누스 초공허의 기원에 대한 가설입니다. 우주의 형태에 대해 플랑크 위성의 최신 데이터는 이상적 평탄 모델로부터의 곡률 편차가 0.0007 미만임을 나타내며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하지만 폐쇄적이라면 곡률 반경이 관측 범위를 훨씬 초과하며 인류가 한계를 만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유클리드 데이터 통합 분석은 이 평탄성을 서브 퍼센트 정밀도로 확인하지만 CMB의 사소한 이상 현상이 가벼운 양의 곡률을 제한하며 우주 기하학에 대한 논쟁을 되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차원 공간에서 평범한 사각형을 보지만 깊이를 더하고 각도를 바꾸면 입방체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차원 공간에서 우주를 관찰한다면 평탄해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블랙홀을 통해 우리의 거품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반대로 그 사이에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즉 웜홀이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화이트홀의 탄생일 수 있지만 불안정성 때문에 현상이 즉시 파괴되며 빅뱅을 상기시키는 작은 빅뱅으로 불립니다. 2026년 이론은 블랙홀이 양자 전이를 통해 화이트홀로 전환하며 축적된 물질을 방출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는 정보 역설을 해결하며 블랙홀이 영원한 무덤이 아니라 일시적 포털임을 시사합니다. 규모를 줄여 우리의 고향을 보십시오. 지구와 달, 어둠 속의 고독한 두 친구처럼 더 줄이면 태양계, 더 멀리 은하수, 우리를 수많은 별들 중 작은 빛나는 점으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은하단, 무한 공간에 흩어진 소용돌이들, 계속하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작은 빛나는 점이 은하수가 됩니다. 더 멀리 하이드라 센타우루스와 토러스 초은하단, 수천 개의 은하를 담은 거대한 구조들. 하지만 여기서는 작은 얼룩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 파보 인두스 초은하단, 약 2억 광년 너비. 우리는 관측 가능 우주 전체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줌아웃합니다. 각 빛나는 점이 수천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을 담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우주가 거품처럼 생겼고 다른 우주와 충돌했다고 추측하며 무한한 우주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빅뱅 후 태어난 모든 우주들. 충돌의 증거는 에리다누스의 초공허에 있으며 약 18억 광년 너비로 은하수가 10만 광년인데 비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충돌의 흉터일 수 있습니다. 두 우주 사이 거리가 최소일 때 중력력이 서로 미끄러지듯 상호작용하며 물방울이 합쳐지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높은 속도로 인해 상호작용이 지속되지 않고 이웃 우주가 우리 거품의 일부를 찢습니다. 이 빈 영역은 옛날에 약 1만 개의 은하를 담았지만 파괴되거나 삼켜졌습니다. 2026년 발견은 이 공허가 더 클 수 있으며 최대 20억 광년으로 우주 팽창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돌을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다른 우주에서 다채로운 성운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거대한 벽이 다가오며 각 빛나는 점이 충돌할 은하입니다. 실제로 이는 우리의 우주를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여기서 시공간이 구부러지고 다른 우주로 끌려 초월적 속도로 보통의 물리 법칙이 멈추고 중력이 사라지며 별들이 폭발하고 인간들이 무중력에 떠다닙니다. 하지만 정면 충돌이라면 거대한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또는 두 거품이 융합, 주변 은하들이 찢기고 혼돈 속에서 스치고 부딪히며 폭발합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하며 별들과 은하들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갑니다. 앞에 빛나는 성운이 붕괴해 초신성으로 폭발할 듯합니다. 블랙홀을 피하며 그 중력장이 괴물처럼 삼키지 않도록. 이 이상한 구조는 무엇일까요? 빛나는 벽. 각 빛나는 점이 은하입니다. 이 벽은 약 10만 개의 은하를 담으며 은하수가 1천억 개의 별을 가지는데 이 벽은 태양 같은 별 10만 조개를 품습니다. 15개의 0이 붙은 숫자. 이는 지구로부터 5억 광년 떨어진 남극벽, 사우스 폴월입니다. 과학자들은 적색편이 스펙트럼으로 이를 발견하며 거리와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은하수에 가려져 있어 적색 편의를 측정해 드러냅니다. 2026년 지도는 그 크기를 확인하며 다른 초구조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며 우주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벽은 가장 크지 않습니다. 허큘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벽은 100억 광년 너비의 거대한 평평한 초구조로 은하들로 형성되며 감마선 폭발, 우주의 가장 밝은 전자기 사건을 통해 발견됩니다. 내부에 최소 73개의 퀘이사가 있으며 퀘이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중심인 활동성 은하 핵으로 태양 질량의 8억 배입니다. 이러한 거대 구조들은 우리 우주의 벽돌일 뿐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보십시오. 확대하며 공허라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분리된 구조들의 사슬을 봅니다. 여기 에리다누스 초공허 또는 냉점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냉점이 역사상 가장 큰 충돌, 우주간 위 결과라고 믿습니다. 2026년 발견은 이 아이디어를 강화하며 시뮬레이션이 그러한 공허가 다중우주 충돌의 흔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설은 우리의 우주가 모든 벽과 은하계를 담은 거품처럼 생겼습니다. 무한한 비슷한 거품들, 병렬 세계나 다른 우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전 한 거품이 우리 근처에 떠다녔습니다. 벽들이 다
물방울이 합쳐지듯 두 우주를 일시적으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웃 우주가 계속되며 연결 영역이 얇아져 끊어지며 두 번째 우주가 우리 거품의 물질 일부를 찍고 에리다누스 초공허를 채우던 모든 은하를 병렬 우주로 끌어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웜홀을 통해 다른 거품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메커니즘, 종이의 A점과 반대편 B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 경로 대신 종이를 접어 A와 B를 겹치고 작은 구멍을 뚫으면 이동이 순간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지름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떨어져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거대 블랙홀에 뛰어들어 완전히 다른 우주에 도착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물리 법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가설입니다. 2026년 1호는 이국적 물질을 통해 안정적 어물이 가능하며 중력 이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탐구합니다. 확장하며 다른 이론들을 탐험해 보십시오. 영원한 팽창에서 우주 팽창이 멈추지 않아 지속적으로 우주 거품을 만들며 각기 끈 이론의 풍경에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집니다. 약 12xp-ONENT 500개의 다른 구성. 스티븐 호킹은 CMB가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을 담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로라 머시니 하우터는 냉점이 팽창 이전 우리 우주와 병렬 우주의 양자 얽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유클리드의 2026년 데이터는 CMB 이상 현상이 다중우주 상호작용과 호환됨을 보여줍니다. 미스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허큘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대벽의 먼 감마선 폭발 소리. 100억 광년 너비로 예상보다 큰 구조를 제안하며 람다 CDM 모델을 도전합니다. 또는 2020년에 발견된 남극벽 13억 7천만 광년 너비로 은하수에 가려진 적색 편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우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수백 킬로미터 초의 대량 움직임을 만듭니다. 2026년 업데이트 지도는 이 벽들이 상호 연결되어 더 넓은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은하 진화에 영향을 미침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자금을 느끼지만 우주와의 깊은 연결도 느낍니다. 각 발견은 기원에 대한 한 걸음이며 어쩌면 경계 너머의 세계들로.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끈기 있게 헌신한 과학자들과 연구팀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르트 구름 이론의 얀 오르트, 블랙홀 해의 칼 슈바르츠 실트, 회전 블랙홀의 로이 커, 웜홀의 길을 열어준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의 나사 연구자들, 플랑크의 ESA 팀들, 퍼밀랩, 카나리아 천체물리학 연구소, 하와이 대학의 에리다누스 초공허, CMB 냉점, 남극벽 발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다중우주와 영원한 팽창이 선구적 추론의 로라 머시니 하우턴, 스티븐 호킹, 알렉산더 빌랭킨, 라니아 케아와 남극벽의 발견의 아르, 브렌트 툴리와 다니엘 포마레데, 냉점 연구의 이스트반 사푸디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조용한 기여는 지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며 사회 진보와 우주 속 우리 위치 이해에 기여합니다.